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조금 후에는 손금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손금을 보려면 손금의 궁성을 알아야 됩니다. 건궁 이런 각 궁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궁에 대해서 하는 데까지 오늘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을 볼 때는 손을 펴서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아닌 막말에 대한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서 본성이 드러나서 문제가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례를 짧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직자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문자하고 협박을 했다고 해서 아마 이분이 직위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는 직위는 살아있는 거죠, 대표님? 네, 직위 자체는 해제됐다. 파면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파면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렇게 나는 공무원이야, 무슨 공무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개념이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첫째는 우리 관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조그마한 지가 있을 때 그걸 뻥 튀겨서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은 관이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특히 같은 경우에는 점잖은 척, 이렇게 있는 척하고 이런 척을 하는 사람들, 저렇게 건물주에게 욕설, 협박 저런 것, 내가 뭡니까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걸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직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되게 침착하고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없는 사람일수록 또 직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상대한테 뭔가가 좀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여성들이 남자를 만날 때 있어 보이려고 한다거나 과도하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치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을 사귈 때 네. 재혼 부부도 많고 요즘에 또 초혼도 많겠지만 재혼 부부들 특징이 이제 남자가 사귈 때 그렇게 합니다. 내 사촌의 누구누구는 누구야. 또 내 남편의 내 예전에 내 친구의 누구는 또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못하니까 부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직위가 낮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걸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에도 사면론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어중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야기했다라는 이런 남 탓하는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거슬립니다. 솔직하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 야당의 서가랑 뻑 사과하시는 분이 어떤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난 이래서 잘못했다고 딱 이야기 못하는 이런 분은요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슬그머니 다 넘어갔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실은 속 끓이는 말 해놓고도 슬그머니 넘어가시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가장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말에 하자가 생기거나 자기의 말이 맞지 않았을 때는 그걸 정정하고 바로 세우고 또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그것을 다른 쪽에 덮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은요. 단연코 절대로 그 사람을 직위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사람은 아랫사람 탓할 것이고 주변 탓할 것이고 국민 탓할 것이고 내 분위기 탓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자기의 잘못이나 잘못된 것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말은 잘라먹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성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는 어떻게 잘못을 처신하는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남자예요. 잘못된데 불구하고 그걸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상대나 국가에 해를 끼칠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관이 없거나 직위가 없거나 할 때 저렇게 더 그렇게 하는 것이죠. 4개월 만에 당대표에서 직위 해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분이 됐을 때도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죠. 이분의 인상학적으로 봤을 때 눈빛이 너무 강하다. 자, 이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눈썹은 올라갔고 눈은 일자잖아요. 저게 하자예요, 하자. 저런 사람의 특징 자체는 어느 한 곳에서 만족을 못합니다.
네네. 현실과 이상이 다르거든요. 내 현실은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지기에 딱 앉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원래 현실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저 눈빛이 저렇게 부광이 된 사람은요,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처음 났을 때 눈빛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보기 싫어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은 안 좋고 그 삶 자체가 안 좋은 사람을 오래 보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비록 사진이고 TV고 간에 그 상이 안 좋은 그런 저런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 안 좋은 분을 여러분도 오래 보고 있지 마세요. 내가 그 나쁜 기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기 받기도 바쁜데 왜 나쁜 기운에 그 사람을 봐야 되냐. 다행히 저는 상담을 여러 차례 했지만 나쁜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기가 안 좋은 사람도 아주 가끔 있어요. 일단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이제 정의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 안 됐긴 했지만 정의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왜? 이 사람 이전에 대표가 그랬으니까요. 심 대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이익 따라 당의 이익 따라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익 따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당이 망한 거예요. 정의당 청년당원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사무실 때 옆에 있었는데 그 당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분을 뭐 이상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당원이었으면 정의당이 당원이어서 사무실까지 있으면 주변 사람이 인사를 딱 하면 인사를 받고 깍듯이 하고 서로 이렇게 뭡니까 좀 비즈니스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되게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개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 앞에 지나가는데 사람을 보고 서로 눈치 보면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친구는 그 35, 한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내가 맨날 인사할 수는 없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은 나를 보면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곤란해서 그냥 피해 다니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좀 기본이 된 사람도 당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당원이고 또 무슨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할 때는 또 그만한 비즈니스 성향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요. 지 기분대로 할 거예요. 네. 될 대로 대로 할 겁니다. 저 사람의 눈썹 자체 생긴 것은요. 즉시 치고 나가고 처음부터 따져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우기다가 나중에 무릎 팍 꿇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뻔할 뻔짜예요. 예. 그래서 저것이 뭐냐면 저 눈썹이 저렇게 생겼다는 것은 따지고 들고 즉시 실행하고 또 뒤집어 엎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인상하기 때까지 여러분들 몇 개 봤지만은 저런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저런 사람 안 쓸 거예요. 최소한 기본만 공부했다. 저분 자체 자세나 눈빛이나 저런 거 봐서는 아닙니다. 네. 예. 이분이 사실은 마스크를 썼지만 입 모양도 사실은 약간 많이 비틀어졌거든요. 예. 왜 비틀어졌냐? 입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렇죠? 입이 틀어지는 이유가 비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위가 틀어졌다는 것은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입이 비틀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저분 자체가 입이 비틀어졌다는 것은 부인과의 관계성에서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행동이 들어갔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눈빛이 이분만큼이나 또 안 좋은 분이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비유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 의원 저 사람을 매우 그냥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투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들을 때요. 도망가고 싶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목소리고요. 목소리가 어떻게 이런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소리가 저 사람은 딱 끊어집니다. 그렇죠? 끊어진다는 것은 뭐 의미죠? 어떤 부분에서 매듭을 짓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딱 끊어지는 이런 목소리는 여유가 없어요. 딱 한 뱉으면 끝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마무리 지려고 굉장히 파고드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민주당 저격수예요. 이분은. 네. 저격수예요. 저격수니까 저격수라서 이분 자체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비례로 이렇게 뽑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또 이분 말고 오늘 또 나온 소식 중에
고발한 것이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13건이. 왜 그렇겠습니까? 서울시장 출마하느라고 급하게 13개 다 무혐의.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13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아까 처음 분도 사실은 굉장히 뭐 기대도 안 했으니까 실망도 안 했지만 조금 전에 조수진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이분. 사실은 저 사람의 성향을 좀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사실은 알고 싶진 않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예. 되니까 이제 예. 말씀드릴게요. 이분 자체가 첫째는 뭐가 있냐면 이분 자체의 성향 중에서 첫째는 우리가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오뚜기. 이런 오뚜기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어지간히 천에도 그냥 제자리 탁 올라오고 또 천에도 제자리 올라오는 이 바로 오뚜기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치고 나가는 힘이 있고 난제에 되게 강합니다. 어려운 난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해결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올해는 난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구의 이야기 듣지 않고 거침없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런 유한 얼굴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내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독하고 질기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운입니다. 올해 운 자체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그걸 해결할 능력은 갖고 있느냐 하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강력한 사람이 여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금 여당의 뒷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 같이 악질스럽고 질기고 독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사람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대1로 저하고 상담했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만큼 자녀라면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강합니다. 남편보다는 자녀가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가 사주를 보러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보기엔 둥글둥글한데 굉장히 감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굉장히 또 자기 주관적인 아이였습니다만 좋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주 학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작년 올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기준이 워낙 뚜렷하고 마음도 좋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나 씨는 그 반대의 형태로 모든 걸 내 편한 대로 내 자녀한테 유리한 대로만 판단하고 남편은 별로 친하지 않죠. 그 사람같이 아무 더 강했으면 강하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야들야들한 이 사회적인 모습에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웃을 때 뭐 실수하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보통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에요. 강력한 사람. 어떤 힘이 나올까요? 하는데 어떤 힘이 아니고 깡다구에 죽고 깡다구에 살고 죽게 하면 살기로 물고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이분 나올 때마다 웃고 있지만은 이분을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지금 약간 좀 막말하시는 조수진보다도 사실은 그렇게 조수진 강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수진이 더 독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수진은 허당이에요. 이 사람은요 뿌리치 흔들어 버려요 가서. 예, 선생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조수진같이 눈 날카롭고 이런 사람 보여져도 막 날카롭고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것 같죠? 허당이에요. 우리가 점잖은 것도 허당이잖아. 아시잖아요. 항상 부드럽고 웃으면서 얼굴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 그 모습인 사람들이 저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냥 번떡번떡하고 보이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 사람들은요 한 수 아래예요.
그리고 또 보여진다 자세 딱 이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자세를 딱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안보실장님. 예 정의용 씨 같은 사람은요 네. 항상 그 모습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잘났다 표시 안 내요. 그냥 항상 담담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요 그 담담하면서 그 자신감이 나오는데 보이려고 할 때 그거는 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점잖은 척 또 아니면 또 아는 척 이런 것들이 벌써 폐가 되는 거죠. 남자는 그냥 정용 씨 같은 저런 사람 같이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언제 태어나 자기를 해결하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김종희 씨는 보니까 한 70년생 정도 되는 뭐 이렇게 그 젊은 아마 오. 시장을 후보를 낼 생각이었는데 인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두 사람. 어쨌든 김종인은 상관서지만은 깬 사람이고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른 사람 중 맞습니다. 하나예요. 나는 야당의 그 사람이 철새 대표지만은 그 사람의 머리는 제가 인정을 해요. 사주라니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표는 뭐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사실 그 전부터도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총선에서 당선이 안 되고 나서부터 이미 서울시장 하기로부터 이미 계획을 짜온 거죠, 이분은. 그때부터 마음 먹고 하신 거고요. 조용히 있다 이렇게 때가 됐다 싶으니까 방송 나오고 이렇게 또 바로 출마 선언하고 그죠 방송 나오고 나중에 예. 출마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은 게 엄청 좋아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계획적으로 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딱딱 들어가고 그럽니다. 또 이 사람이 재주도 되게 뛰어나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밉다 하지만은 저 사람이 여당에 들어와서 여당에서 쫙 힘을 주고 하면은 또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독한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렇죠. 독한 사람은 오래 못 가고 이 나씨 같이 겉보기 야들야들하고 이 비즈니스에 뛰어난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그 독한 걸 숨기거든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수진같이 조순 씨는 약간 하수죠. 드러난 것은 하수예요. 네. 드러나지 않고 딱 밑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할 때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음은 패가 없습니다. 아무 패가 없어요. 이번에 네. 패를 하나 던졌다가 계피 보는 바람에 이제 패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카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 대실패가 같아요. 아니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지기가 좀 있으면은 아니 먹을 게 그리 없나? 그나마 호떡이라도 하나 먹든지 하지 세상에나 그 보기 싫게 그 오뎅 긴 걸 먹겠다고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같으면 우리 그 데이트할 때 짜장면 먹으면 얼마나 그 사람 이미지 먹을 때 맞아요. 얼마나 추접합니까? 그거랑 아니, 똑같지요. 데이트할 때 누가 오뎅 먹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정글에 먹고 싶으면 주인장 보고 썰어달라 해서 한 꼬치씩 그쵸? 먹으면 한 꼬치씩 되잖아. 먹어야죠. 그걸 한 입에서 즐기는 것 같아 그런 걸. 그리고 보기 흉했어요. 예, 폭이 너무 흉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너츠 가게. 도너츠를 볼 때 그 침 흘리며 쳐다보는 그런 눈빛들 넋이 너무나 빠지. 놀랐어요. 예, 너무나 먹고 넋을 싶은 잃었어요 완전히. 너무나 먹고 싶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도 막 질끈 씹는 이런 것들 보면 오뎅을 씹는 것들 보면 오뎅을 한 박스 사주고 싶어 그냥 주집에서 진이자벨 선생님 이번에 불리합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왜냐하면 박영선 씨가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눈이 계렴치게 합니다. 운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운이 좀 하간 게 있어요. 그 눈이 좀 탁 빛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면 나 씨는 무슨 눈빛이 달라요. 예. 반짝반짝반짝한데 이 그분은 눈빛이 갔어요. 흔들어요. 내가 어떤 하려고 하면 의지가 있으면 눈에서 빛이 나고 그냥 공격적으로 변하고 눈썹도 서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약해요. 운을 떠나서 약해요. 이인수 선생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서울시장 지켜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막판에 우리가 한번 밀도록 합시다. 우리 어쨌든 여당 쪽에서 돼야 됩니다. 박 씨가 되든 또 누구죠? 우 씨가 되든 둘 중에 한 사람 돼야 됩니다. 어쨌든 돼서 밀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반환승 선생님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는 거예요. 언론이 절대 언론의 여당 편 장난. 아닙니다. 야당 네. 편입니다. 여당 편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께서 본인이 조금 그런 걸 미리 알면은 지금 사실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그 여태까지 그 장관했던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약간 좀 변신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취적이셔야 되는데. 그분 자체가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 뭔지 흐립니다.
선이 딱 끊어지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 특화되어 있어서 뭐랄까요, 이분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아리까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 자체에 도대체 생각이 뭔가. 어쨌든 이 선거 2월달 정도 돼, 2, 3월 정도 돼서 윤곽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 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김진애 의원이 약하다 싶으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야 됩니다. 만약 김진애 의원이 유리하다, 김진애 의원 내리 밀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 밀어야 됩니다. 네, 정봉지 의원님 무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어떻게 할지 다시 당으로 복귀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나겠죠. 조만간. 얼굴 제가 봤는데 사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고 깨끗했어요. 그 좋긴 한데. 정봉주 의원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그렇네요. 가까운 데 계시네요. 여기 오셔서 사무실하고. 한 10분이면 오잖아요. 그 가게 가실 때 잠깐 둘러서 오시면 제가 차 대접해드리고 또 앞으로 이 대략적인 그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이자벨 선생님, 사실 공감합니다. 그 이야기.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고요. 하지만은 이상하게 음이라는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자꾸 뭔가 파토가 나기 시작하면서 엮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판시키는 것도 많이 부족해요. 저번에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 재신임 하라 추장관을 청와대 쪽 입장은 그냥 임기까지 소임을 다 한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고요. 자, 이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 어디 뭐 시술 받다가 잘못된 건 아니죠, 얼굴이?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붉으네요. 건강 상태가 꽤 안 좋은데요. 얼굴 색 자체가 되게 붉게 올라오고 안 좋습니다. 저게 말썽적인 부분이 드러난다는 건데 건강이 안 좋든지 말썽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살이 좀 빠졌네요. 살이 빠지다 보니까 목에 살이 늘어졌잖아요. 만약에 살이 붙으면 목에 살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살이 빠졌습니다. 살이 빠졌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확실히 이 목의 색깔하고 얼굴의 색하고 피부톤이 거의 상반되는데 목이 원래 본인의 피부색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목을 보면 목의 피부와 얼굴의 피부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의 피부보다 얼굴의 피부가 안 좋다는 것은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뭐 폐나 또는 얼굴이 붉다는 것은 특히 심장 쪽에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분은 원래 심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쪽이 안 좋으니까 저러고 또 불 같은 성향 때문에 두근두근할 겁니다. 항상. 네. 상관격이라는 이런 글자들은 저 사람한테 되게 급함을 이야기하거든요. 느긋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심장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26일이네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결과를 법무부가 전자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검사 징계법 2조의 2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그리고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됐고요. 뭐 어쨌든 이번 달이 짜장한테는 좋지 않고요. 다음 달부터 날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은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답답한 소식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공무원 임용 취소 관련해서 일베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의 그 전에 있었던 일, 장애인 비하 발언 뭐 이런 거, 그 명백한 폭력이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 직위 해제하는 걸로, 그러니까 공직 자격 없다라는 걸로 아마 지금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조금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은 지금 아예 애초에 그 공무원 임용 취소하는 걸로. 이재명 씨가 저런 건 화끈하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아주 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는 순식간에 판단하는 능력, 또 정확하게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만 약간 네 가지 없는 것은 단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선이 너무 이제 지나치고 이제 너무 선이 짙다 보니까 약간 너무 그런 부분도 뚜렷해서. 같이 드러납니다. 이재명 씨가 적이 좀 많죠. 왜냐하면 자꾸 자르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요. 올해 김진애 열린민주당인데요. 이분 자체가 올해 운이 좋습니다. 좋고요. 또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되게 기획적, 계획적이고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을 밀어줘야 맞지만은 만약에 이분한테 표가 쏠리지 않는다면 훌륭한 분이지만 표가 쏠리지 않는다면 어쨌든
될 만한 사람한테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만만치 않게 운이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이 조금 덜 좋다. 또 말씀도 약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의 운이면 나쁜 운은 아닙니다. 운이 좋습니다. 대운 자체도 좋고요. 세운도 좋습니다. 자기 기준도 뚜렷하고 또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까면 까미죠. 김진애 씨가 소실장 까미예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그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사람 구도가 딱 됐을 때 그 구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씨도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진애 씨만큼 또 똑똑한 사람이 또 우상호 의원입니다. 실제 그분은 되게 선비면서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박영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근록격인데 불구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후보가 완벽하게 결정되고 나서 이제 토론하는 거 보면 이제 그때부터 세 분의 이제 특색이 드러나고 보이겠죠. 행동이나 얼굴이나 뭐 사주의 운까지 같이 한다면 좀 더 정확해지겠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또는 그 사람을 볼 때 TV에서 나오는 것들 또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들 또는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을 전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냥 그건 사회적인 면일 뿐이니까요. 비즈니스성일 뿐일까요. 그런데 그 내면을 봐야죠. 그 내면이 어떤가 그 사람 내면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주도 천간의 것은 것보다는 지지의 것들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천간지를 섞어서 바꾸는데 그럼 개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지의 역할이 더 큽니다. 즉 그것은 나의 내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좋고 똑똑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뭐랄까요. 자기의 이익만 취한다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금태섭 씨 같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래요. 정치인이라면 이익보다는 정말 자기를 던져서라도 그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좋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하고 정말 어리파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몰라주죠. 왜? 보여지는 부분에만 보다 보니까 우상호라는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내면을 우선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쇼일 뿐이다. 그렇지만은 이 내면이 어떤가를 봤을 때는 우상호 씨만한 사람 없더라. 그 다음에 김진애 의원, 그 다음에 박영선 씨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이제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밀어야 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다 솔직히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다 하면 다 놀래 자빠질 거예요. 예. 다 그냥 야 다 놓고 싶다.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거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도 있고, 예, 그냥 꽤 저희가 그냥 많아요. 똑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뒤집어지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아직 너무 이릅니다. 지금 정하시기. 너무 놀랄 일이 많아요, 여러분. 네. 너무 놀랄 일이 많아요.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많아서 말을 안 하죠. 제가 그래서 내면을 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장난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기적이면 안 되고 돈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네. 이거죠. 밀고 싶은 그 정치인의 그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가장 첫 번째. 좀 청렴하고요. 청렴해야 되고 예. 인간성이 좋아야 인간성이 되겠죠. 좋아야 됩니다. 기본 바탕은 인간성이죠. 청렴하다는 뜻은 돈을 이렇게 욕심을 안 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의원으로 만들었거나 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죠. 돈에 짜서도 안 돼. 우리 MB 특징이 돈에 짜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을 해서도 안 된다고요. 예. 그럼 돈에 대한 집착하면 돈돈 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민들 생각하지 않고. 그거 태섭이 이야기했잖아요. 금태섭.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철수도 이야기하잖아. 지 돈 쓰고 싶어 아까운데 푹푹 쓰는 거 보면 불쌍하지. 얘가 이야기하잖아. 그 인간성이 안 됐다고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돈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또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좀 일을 처리하고 서민에게 돈을 나눠줘도 배포 크게 쫙 나눠주고 딱 끊고 이렇게 해야 세상에나 찔끔찔끔 너 얼마 줄게 너 얼마 줄게 이거 하는 짓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인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하고 그 사람도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쫙 다 줘버리면 그냥 편하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 돈이 그 돈이잖아. 따지고 보면. 인건비하고 다 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네. 뭐 하는 거예요? 응? 선별 지급의 기준 마련하지 또 현실적으로 또 지급해야지 또 그 공무원들이 죽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늘 이제 궁을 보는 법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다 손가락을 펴보십시오. 왼쪽 손 펴보시면 건궁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줄이 이렇게 간 것이 있는데요. 이걸 건궁이라고 합니다. 이 건궁이라는 것은 주로 부친의 일을 보는 부위가 됩니다. 아버지와 연관된 것이죠. 그럼 남자한테 아버지는 뭐죠? 남자한테 아버지는 돈이 되는 것이고 여자한테 아버지는 또 돈이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부친의 관계성에서는 이거 돈 관계가 엮여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길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찍고 그리고 이거는 또 윗사람의 관계나 상속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짚고 끝까지 쭉 가면 더 좋겠죠, 여러분? 네. 그럼 이 예를 들어서 상속 문제가 될 때는 깊이 파여서 내려오는 게 좋겠죠. 이 손금의 색을 볼 때, 색 전체 바닥 색을 볼 때 흰색이 있을 때, 백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흰색이 약간 짙은 회색으로 되었을 때, 이 줄 자체에 약간 회색의 줄, 흰색의 줄이 약간 튀어나올 때는 부친이 아플 때 드러납니다. 부친이 아플 때 이런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친과의 의견이 안 맞을 때 또 이 색깔이 또 약간의 하얗게 또는 짙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반대 또 세 번째는 부친과 의견이 안 맞을 때 내가 그냥 시작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이 짙은 색으로 드러나는데 이 색이 하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같은 흰색이라도 윤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이거 흰색이라도 굉장히 색이 좋은 색깔이 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얀 색깔로 오면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색깔 자체가 하얘면서도 약간 우윳빛 색이 날 때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고 하얀색이 드러나면 아버지가 아프다는 뜻이고 색 자체가 건궁이 약간 붉은색을 하게 되면 건궁 자체가 붉은색으로 나오게 되면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면 부친 또는 조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친 또는 조부와 지금 안 좋아요. 마음대로. 서로간의 관계성이 안 좋을 네. 때 약간 적색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궁 자체에서 색깔이 갑자기 청색이 푸른색이 나왔다. 건궁에 푸른색이 이렇게 드러났다 할 때는 놀랄 일이 있을 일이 있습니다.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색이 드러나면 조상이 좋지 않았을 때 자색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붉은색에 홍색이 예쁜 홍색이 나왔을 때는 혈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혈색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좋은 징조입니다. 이것은요. 큰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색인데 예쁜 홍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애가 없으면 애가 생길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뭐 상속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색이 좋게 되면 좋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오늘 하신 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네, 그래서 항상 내 손바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색이 다 드러나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곤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곤궁은 모친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관계 있고 결혼 안 했으면 어머니와 관계 있고 결혼했으면 처를 보는 자리가 바로 곤궁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는 궁. 남편 배우자적이네요. 예. 배우자궁. 네. 이거는 이제 토지 문제, 직업 문제, 영업 상태도 부위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때 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윤기 없는 백색 하얗게 나오면 모친의 병을 의미합니다. 하얀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 자체가 하얀색이 들어간다. 하얀색이 희미하게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희미하게 시드른 것 같이 약간 갈색도 있고 시드른 것 같이 하면 사망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청색이 딱 드러나게 되면 이 곤궁에 청색이 드러나게 되면은
처에 대한 놀랄 일이 있습니다. 처 때문에 남자는 놀랄 일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놀랄 일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청색이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흑색, 검게 변하면은 처에 대해서 재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처와 이혼 문제가 갈 수 있다. 검은색이 되면. 이 곤궁색 자체가 검은색이 되면 이혼할 수가 있다.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홍색이 나오면, 예쁜 홍색이 나오면 모친이나 처에 대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색을 보면 영업 상태가 어떤가 또는 나의 부인이 어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색이 나쁘게 되면 반대로 결점이 뭐 갈라지거나 이쪽 다치게 되면은 처와의 싸움과 불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업상이 또 안 될 일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흉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과 곤에 대한 이런 손금에 대해서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태궁입니다. 태궁. 태궁은 아랫사람을 보는 자리입니다. 아랫사람을. 태궁은 중간 자리예요. 예, 중간에 갈라진 거 있잖아요. 이게 태궁입니다. 예. 태궁은 주로 자손과 손 아랫사람을 보는 궁입니다. 그리고 또 태궁 자체는 또 연애나 결혼, 또 여성 문제, 또 금전 관계 등도 이 부위로 판단합니다. 그 태궁 자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태궁 자체가 하얀색이 되면 자녀가 병치레나 또는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태궁을 잘 보셔야 됩니다. 태궁이 끊어지지 않고 잘 가야 됩니다. 네, 그 자식과의 인연이라 볼 수가 있겠죠. 빨간색이 나면 자녀가 구설이 되는 것이죠. 구설. 청색은 놀랄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흑색은 어린아이 자녀에 대해 손 아랫사람의 중병이나 죽을 수도 있다. 검게 변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홍색이라 그러는데 홍색같이 예쁜 홍색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 자녀한테. 그래서 금전의 복이 있고 자녀 또 손아래 사람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반대로 이 태궁에 만약에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아랫사람이나 자녀에 대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설수가 또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태궁에 이 상처가 나 있으면 색의 색정의 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성궁은 또 다른 의미인데요. 성궁에 대해서 성궁, 진궁, 여러 가지 이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는 성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다 하시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뵙죠.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